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 박영수입니다. 변호사님, 자문 많이 하시는데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제공 관련된 자문 많이 하셨습니까? 네, 종종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제공 관련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도 하긴 하는데 다른 건 크게 어렵지 않는데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2호에 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은 어디까지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어렵고 좀 아직까지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대법원에서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네. 최근에 좋은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어떤 판례였냐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판례였어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입당 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이 됐고 이거에 관한 증거 능력이 이제 다투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8조 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2호 관련한 내용이 이제 문제됐던 사건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입당 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게 됐던 그 근거 조항은 뭐였냐면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이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 범위가 어디까지가 문제되는 건데 한번 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네. 수사와 관해서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거는 이제 명시적으로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2호의 규정에는 포괄적인 규정,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포괄적인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한정해야 된다 이런 판단 기준을 제시했어요. 네. 또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네. 분쟁조정위원회의 이제 결정인데요. 아, 네네. 내용을 살펴보면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행정심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신청인이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고 피신청인이 이제 답변서를 이제 제출하면서 신청인의 민감 정보를 이제 답변서에 기재해서 제출한 사건이죠. 네. 여기서의 이제 법적 근거는 뭐였냐면 행정심판법 제34조 제1항이었습니다. 네. 문구를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문이 여기도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게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항목이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당의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시한 이런 사건을 그대로 대법원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포괄적인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이 사례가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적용을 하게 되면 2항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이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지금 대법원 판례와 분쟁조정위원 판례가 약간 다른데 어떤 부분을 우선으로 제가 보고 컨설팅을 해야 될까요? 저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우선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시거나 앞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네네. 사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영미법과 다르게 성문법 국가여서 사실은 대법원 판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상 구속력은 있거든요. 이제 사실상 구속력이 왜 생기는지 말씀을 드리면 법원조직법 제8조에 보면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서 하급심을 구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법원조직법 제44조의 2를 보면 그 판사의 근무 성적을 매길 때 파기율에 대한 거를 근무 성적을 매기는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하급심에서 판시를 할 때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감안을 해서 판시를 해야 파기율을 낮추게 되겠죠.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는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제 차용을 해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해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더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셔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게 됩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명쾌하게 이 대법원 판례와 분쟁조정위원회 판례를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제 앞으로 컨설팅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2호를 좀 해석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사업자분들도 목적의 이용 제공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 대법원 판례를 좀 기준으로 18조 2항 2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업무에 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